이번 총선, 총선에서 가장 큰 변수는 뭐였다고 보십니까? 네, 우리 최영일 평론가부터. 저는 경제라고 봅니다. 경제. 네, 지금 네. 코로나19 문제도 있죠. 근데 이 신종 바이러스가 우리 예.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 음. 생명을 위협하면서 예. 상당히 장기간 동안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 사투를 우리가 벌여왔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바이러스의 승기를 잡았는데, 자, 문제는 이 이후에 후폭풍으로 몰려온 경제가, 자, 이 굉장히 장기간 동안, 올해는 경제 회복세를 좀 기대했는데 예. 연초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예, 예. 그리고 올해는 드디어 미중 무역 갈등도 해결되면서 수출 중심의 우리 좀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들 것이라는 게 1월 지표는 괜찮았다고요. 그 이후로 이제 초토화되기 시작했고, 수출 무역이 주저앉으면 우리 경제는 휘청합니다. 거기다 내수 시장도 꽁꽁 얼어붙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제 여행마저 어려워지고, 예. 아이들의 방학은 개학이 연기되면서 길어졌는데 사실은 이동하기도 힘들고, 이런 문제들이 첩첩 쌓여서 우선은 이 취약계층이 너무 힘들어졌죠. 예.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힘들어졌고요. 뭐 중소기업,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의 가장 중요한 민의는 누가 국민을 먹고 살게 만들어줄 것인가. 여기 핵심 방점이 있다고 보고요. 나머지 이 여러 가지 변수들은 정치적 변수 혹은 뭐 보건, 공중위생의 변수 이런 것들은 다 경제에 녹아드는 문제로 저는 국민들이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최진영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좀 어젠다라는 측면과 제도적 예. 측면을 나누어서 그 검토를 하고 싶은데요. 어젠다라는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그 문재인 정권의 가운데쯤 있기 때문에 과연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면 네. 오히려 야당 심판론이냐 이와 같은 그 큰 어젠다가 있는 것 같고, 또 제도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어떤 선거와 달리 지금 깜깜이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 근본이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실 예. 조금 더 그 엄밀하게 하면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바 그 중간 선거, 그 어떤 그 국회의원 선거와 이 대선 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번갈아 가고 있는데, 지난 탄핵을 거치면서 지금 국회의원 대선이 조금 더 일찍 있으면서 이 자연스럽게 문재인 정부의 중간쯤 그 총선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최영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와 같은 그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인데, 그와 같은 경제를 앞으로 누구한테 맡기는 것이 정말 그 대한민국의 이 전 세계적 경기 이 하강 속에서 새로운 어떤 그 상승기를 타게 만들 수 있는 그 정책, 한마디로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이 계속 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보수 야당에서 얘기하는 오히려 기업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규제보다는 규제 완화로 가야 되느냐는 그런 큰 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이고요. 국민들 마음이 그게 중요하지만 또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가 그 투표를 하면서는 지역구에 있는 우리 선량을 뽑는 반면에 또 거기에 있는 비례대표를 지금 뽑아야 되는데, 사실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깜깜이 모르게 되는 그런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따르는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지난 그 12월 달에 이와 같은 선거법 개정이 된 이후에 이 한국당에서,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입니다만 미래통합당에서 자미정당 내지 그 위성정당을 만들고, 그렇게 되니까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그냥 눈 뜨고 코 베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반대하던 민주당에서 비슷한 패턴을 가고 있는데, 그와 같은 그 패턴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심판할 것이냐는 그런 중도 민심이 누구를 그와 같은 그 어떤 시스템 하에서 선택하느냐가 앞으로 말씀드렸듯이 어젠다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큰 변수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좀 특이한 어떤 뭐 유세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변호사님? 저는 정말 특이한 게 예, 예. 유세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 특이하다. 아, 그게 특이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기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예. 코로나19가 오면서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10명 이상 모임 갖지 마라 이럴 정도로 예.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그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손잡고 명함 나눠지는 것 사실 자체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선거운동이 길거리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온라인을 통해서 예. 우리가 그 SNS라든가 아니면 뭐 아까 얘기했던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뭐 각각 단톡방에 굉장히 많은 사진들이 하루에도 수십 장 올라와서 예. 거기에 쌓여 있는 그런 파일들
눌러서 이제 없애서 용량 만들기가 지금 바쁜 것 같은데 예. 그만큼 전체적인 어떤 선거운동의 측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올려갖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선거운동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는 선거가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도치 생각이 않게.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의도치 않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더불어서 예. 그러다 보니까 후보자들도 밖에 나가서 아침에만 출근 인사만 하고 예. 그 외에는 뭐 페이스북이다, 뭐 인스타그램이다, 각각 특히 젊은 층에 호소하려고 하는 중도층에 호소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연세 드신 분들 이 휴대폰 잘 못 썼는데 예. 상당히 달라진 게 연세 드신 분들조차도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면서 선거운동이 4년 전과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변동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영일 평론가님은 혹시 뭐 인상에 남았던 네네. 이번 선거 뭐 유세, 뭐 아니면 뭐 선거운동 이런 거 뭐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상당히 저는 조용해서 좋았어요. 조용해서 예, 예. 왜냐하면 선거대 시끄러워요 일단. 예, 예. 이게 저 네. 주말에 좀 쉬려고 해도 시끄러운 게 시끄럽고. 정상 아닌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이- 민주주의는 시끄럽잖아요. 선거 때는 특히 예. 선거 때는 시끄럽죠. 예, 그런데 예. 저는 이 시끄러운 게 조금 대중 공감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시끄럽게. 아.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 예. 선거라 함은 출마한 후보와 정당에게는 전쟁이에요. 전쟁이죠. 의석 전쟁이죠. 예,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대를 심판해야 되고 나는 지지를 얻어야 되고 막 더 춤추고, 많은 의석을 춤추고 얻어야 있는데 되고. 전쟁 치르는 거예요. 네네. 춤추면서. 그들은 예. 전쟁인데 그러면 누가 이것을 결정하느냐? 심판관은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유권자에게는 축제예요. 선거는. 4년에 한 번 인사받는 시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제가 받고 싶은 형식의 인사를 받아야지. 아, 그럴 바에는 이번 선거는 조용해서 좋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조용한 이유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예. 접촉을 최소화해야 되니까 그 조용한 이유 자체는 참 가슴 아프고 이 비극적인 이유입니다만 그래도 이 총선 자체는 오히려 쾌적한 아침을 맞게 해주는. 그 현역 의원이 전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직접 들었어요. 예. 이번 선거 너무 편해. 나는 새벽에 이 피켓하러 안 나가. 아. 되면 안 하는 게 더 좋아. 나가 있으면 더 욕먹어. 아. 근데 지명도는 현역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현역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신인은 어떻게라도 그 틈바구니에서 이름 석자 얼굴을 알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현역 의원은 늦잠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이 선거는 선거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게요.